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 요즘 시장에 가장 관심 높은 종목 새내기주들인데요. 올해 상반기까지 아주 찬바람이 불었던 국내 기업 공개 시장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을 기점으로 이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공모주에서 따따블 종목이 좀 연달아 나오면서 한동안 이 수그러들었던 기업 공개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좀 높아져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KNS가 상장 당일 공모가 대비 300% 상승하면서 따따블을 기록을 일단 했고요. 전날 12일에 상장한 LS 머티리얼즈까지 연속으로 따따블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장했던 블루엠텍 또한 이 장중 260%대까지 올라가면서 따따블 기록하는 거 아니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168%대에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 에코프로머티가 불러온 공모주 열풍, 앞으로 있을 새내기주들에게도 이 투자 열기 이어갈지,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책 세워야 하는지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OX 투자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주 당분간 이 열기가 이어갈 것인가 아닐 것인가 두 전문가들의 의견 여쭤볼 텐데요. 이어갈 거면 O, 아니면 X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공개해 주세요. 요번에도 두 분 다 이 일치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주연 대표님부터 왜 O를 들어주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머티가 불러온 이 공모주 열풍이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 투자 열기가 쭉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일단 이게 이제 하나의 시장의 트렌드로서 이제 자리를 좀 잡았다라고 하면 공모주에 이제 청약을 하려는 사람들도 더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신규주들이 좀 강했던 시점 한 3, 4주 전을 보면 상장한 날 이제 꺾였다가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시세들을 좀 주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시가부터 굉장히 높게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종목들이 나타나면서 기대감을 크게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트렌드 변화는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종목인데 안 가 하는 그런 종목들, 뭐 우량한 종목들이라든지 수급 자체가 좀 시장에 골고루 전반적으로 좀 퍼지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 다음에는 안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트렌드가 깨지는 시점, 그 변화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런 흐름들, 이제는 신규 상장주들 좀 조심해야겠네 하는 그런 시점들이 올 텐데 그때부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전에는 뭐 계속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장도 안 좋은데 수급을 너무 신규 상장주가 빨아가니까 뭐 정말 진짜 힘없는 장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거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확실히 트렌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트렌드의 변화가 오기 전까지는 이런 흐름이 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그러면 왜 O라고 생각하셨나요? 네, 일단 저희가 이런 법칙을 깨는 게 한번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장했는데 시작하는데 갑자기 물량 확 나오고 그냥 우르르 뭐 이런 것들이 한번 나오면 이제 신규 상장주 하면 안 되겠네 하기 전까지는 이게 딱 만들어진 암묵적인 룰이죠. 시장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오른다. 일단 붙어보자 이런 쪽으로. 그래서 아침에 보통 보면은 지금까지 했던 에코프로 멀티부터 최근에 나왔던 종목들 몇 개를 종목들 보게 되면 장중에라도 아침에 시가 높이 붙고 살짝 매물을 한 9시 반 전까지 좀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한번 더 쭉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와서 상한가 근처까지 그래야 나도 이런 재미없는 시장에서 매매하는 맛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거가 연결이 되는 이제 시장의 색깔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언젠가 무너집니다 이게. 네. 그때까지는 봐야 되는데 또 드디어 올해 마지막 IPO가 내일 또 열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또 전국 천하 단타 대회 또 마지막으로 한번 쫙 끌어올리기. 천하제일 단타 대회. 예, 천하제일 단타 대회. 예, 여기 또 선수 한 명 입장하실 거고요. 네. 그리고 내일이 그 또 DS 단석이라고 이 회사가 들어올 것 같은데 이 회사는 혹시 그 예전에 노벨 화학국어? 네네, 노벨 화학. 예, 네. 이름이 참 아주 좀 그렇게 생각 많이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이 노벨 화학공업사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나왔던 어떤 뭐 품목들 보니까 뭐 폴리염화비닐, 뭐 안정제 이런 쪽은 다 별로 안 중요하고요. 이 회사도 2차 전지 쪽입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네, 배터리 리사이클 쪽에서. 근데 아직 증설이나 설비 투자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 상장해서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좀 잘 상장을 해야겠다는 입장이 좀 크죠.
근데 이것도 지금 최근 트렌드 보게 되면 에코프로 멀티부터 쭉 나오는 뭔가 전기차와 연결되는 이런 분위기다. 그렇죠. 내일은 또 마지막으로 네. 피날레를 한번 또 찍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다 자금 준비하고 계신 우리 블루드림 대표님도 계실 거고, 네네. 네, 그래서 아마 거기서도 다 마지막으로 시장에 대한 또 흐름들을 가져갈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끝나고 이제 내년 갔을 때 처음으로 만약에 데뷔하는 종목들이 그게 그런 뉘앙스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아 이게 깨지는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내일은 또 일단 다들 해보시겠죠. 네,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뭐 DS 단서까지는 쭉 이 흐름을 이어갈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 내년 초에 상장하는 종목들은 또 어떨지 좀 살펴봐야지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오늘 상장했던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보면 상장 첫날 이 장중 260%대까지 터치를 일단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블루엠텍만의 투자 매력 포인트는 뭔지 이거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도 궁금한데요. 이주연 대표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 봐야죠. 아, 안 봐야 하나요? 네. 아니 왜냐하면 지금 뭐 에코프로 머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네. 좋았는데 뭔가 이제 성장성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괜찮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냥 일반 유통업체입니다. 아. 의약품 유통업체. 그것도 네네. 이제 업계에서 3위 업체래요. 오. 돈을 많이 봤더니 이만큼 벌더라고요. 오. 벌기는 법니다. 안 버는 네네. 회사는 네네.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냥 하나의 어떤 그 신규 상장 종목의 상장에 따른 그런 그 이벤트 그런 쪽으로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상장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품이 껴서 상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잘 되는 곳은요 상장을 안 해요. 네. 1등, 2등 업체들 상장 안 합니다. 아. 그죠? 그럼 왜 그래서 업계 상장했나? 3위가 상장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금을 좀 수혈을 해서 뭐 나도 한번 이런 생각으로 상장을 했을 수 있는데 뭔가 그 보이는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약하다. 크게 보이지 않는다. 그런 성장성이 뭐 크게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 이벤트성으로 그냥 장중에 한번 매매할 수 있는 정도였다. 이게 만약에 상한가 갔었다, 상한가 마무리를 했다. 그러면 내일 또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일단 거래 대금도 컸고 오늘 변동성도 컸기 때문에 내일도 변동성 클 거예요. 뭐 낙주에 따른 반등 이런 건 노려볼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아닌 것 같다. 투자로서는 보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지금은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으면 그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단계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DS 단석 좀 전에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년에 1월 26일 날 이닉스라고 네네. 그것도 2차 전지용 배터리 그 셀 패드 만드는 2차 전지 오, 관련 네네. 종목이거든요. 2차 전지 하면 사람들이 좀 열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트렌드에 맞는 것들만 우리가 좀 보는 게 좋지 않겠나. 물론 뭐 오늘 블루엠텍처럼 변동성 크고 또 수익은 장중에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매매 관점은 괜찮은데 분명히 리스크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네. 오늘 고점에서 그냥 무너져 내릴 때 순식간에 30-40% 내렸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대응이 안 된다 하시면 가급적이면 그냥 구경만. 네, 구경만. 네, 즐겁게 구경할 땐 재밌습니다. 불난 거 구경할 때 막 재밌잖아요. 그렇죠, 불구경이 재밌죠. 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이 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적 대비 좀 비싸고 이게 상장을 오늘 했기 때문에 좀 거품이 껴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2차 전지 뭐 이런 재료가 없기 때문에 오늘만 일단 좀 살펴보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김민수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회사 계열사 아니세요? 네. 회사 이제 블루라서. 그렇죠. 네네. 블루로 시작하다 보니까 근데 진짜 차트도 블루하게 만들었네요. 네. 예, 자꾸 이러면 블루일 겁니다. 아, 예, 예.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이런 패턴을 보게 되니까 요즘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특징이 있어야 돼요. 좀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특징들이. 근데 아마 오늘 오후에 이렇게 우르르 물린 거는 제가 보기엔 내일 참전하려고, 예, 준비하려고 오늘 장중에 갔던 걸로 끝내고 다시 내일 해야지 우리 좋아하는 거 들어오는데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던 것 같고 이 회사 지금 장중에 보니까 거의 시총이 뭐 7천억대 넘어가는 모습까지 나오더라고요. 좀 심했죠. 네네. 매출이 700억인데 시총까지 7천억이다. 이런 건 좀 뭐 그렇다고 끌어올 밸류도 없는데 네네. 그러니까 좀 심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 이런 거는
블루드림하게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드림이 없어요. 드림. 드림이 없. 야, 드림이 있었으면 되는데. 네. 네. 드림이 없어서 그래요. 네, 제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근데 이런 쪽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거 말고 뭔가 좀 그래도 어떤 땡겨 올 수 있는 밸류를 줄 수 있을 만한 네. 종목들 이게 그나마 좀 낫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거 뭐 그냥 패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통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분 다 이제 결론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땡겨올 밸류가 없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품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떨까 싶습니다. 이 어제 상장한 LS 머티리얼즈가 어제 따따블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6,000원이었던 공모가에 지금 5배 이상까지 오른 건데요. 이거는 좀 땡겨올 만한 밸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2차 전지고 그렇다 보니까 관심이 좀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저처럼 못 산 분들은 뭐 어떻게 신규 접근이 좀 아직도 가능할지 아니면은 보유자 구간이니 이것도 좀 쳐다보면 안 될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인데요. 요것도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신규로 사실 접근하기는 오늘 뭐 또 상따를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뭐 그러시던데 사실 에코프로 머티를 생각을 해보면 뭐 좀 더 갈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렇게 그냥 상대적인 비교로 했을 때 뭐 시총 8조 9조 5천억까지 에코프로 머티는 갔잖아요. 근데 두 종목을 이렇게 밸류를 사실 갖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어떤 그 하나의 시장의 그 트렌드로 올라간 거고 어떤 미래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간 네. 거기 때문에 좀 맞지는 않겠지만은 매출 단위도 틀리고요. 이익 단위도 좀 틀립니다. 그래서 뭐 이게 4배가 갔으니까 저것도 4배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그건 제 생각인 거고 아마 그 LS 머티리얼 투자하신 분은 저 주식 모르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하실 수도 있고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네. 4배 갈 거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일단 내일 갭이 뜨면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저는 또 매매는 가능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거 에코프로 머티 4배 갔으니까 얘도 4배 갈 거야 해서 그냥 막 지른다?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겠나. 손절이 뭐 가능하시고 자기만의 기준이 있다. 뭐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고 그냥 구경하시는 정도로 끝내는 게 좋지 않겠나. 네,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게 첫날은 10시 반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네, 오늘은 10시에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30분씩 땡겨지죠? 9시 반. 네, 9시. 어떻게 이렇게 비법을 하세요? 네. 9시 반에 강한 모습들 유지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일은 파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내일은 팔아야 된다.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 엄청 눈치 싸움이 컸거든요. 네네. 네, 그런 쪽에서 보면은 약간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물량을 잡아가더라고요. 이런 거는 강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벌써 갭이 이만큼 나온 상황 쪽에서 그거 또 내일까지 보겠다고 대응하는 전략 쪽이 한정적인데, 내일도 이제 또 비싸게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물량들이 3일째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좀 출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신규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제가 신규 매매를 잘 틀리다 보니까 네.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저라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내일 새로운 거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기다 아니면 우리 DS형 새로 상장하는. 단성기형.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규 접근은 두 분 다 좀 보수적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OX 질문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새내기주와 함께 테마주들 또한 열풍입니다. 이 최근에는 테마주에서 보면 우선주, 불기둥으로 좀 투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선주 이상 급등 현상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좀 큰 폭으로 조정되는 신호였을 때가 많다고 하던데 이거 뭐 조정 신호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걸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거는 어떻게 그러면은 일단 조정 신호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좀 짧게 김민수 대표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조정보다 질이 나쁜 시장입니다. 질이 나쁜 시장이다. 제가 보통 스펙 종목들 움직이고 우선주 막 움직이는 거 이거는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뭐 안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변동성 크다 보니까 와 이거 막 올라가서 기분 좋다라고 하는데 못 팔게 만들더라고요. 많이 당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끝에 나올 때가 너무 힘들구나라는 쪽으로 보다 보니까 또 뭐 충분한 물량 실어 가지고 갈 수도 없고 호가 보게 되면 무슨 몇백 주가 단데 그걸 네.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해서 제가 사면 호가 서너 개를 쭉 말아버릴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매매를 하면서 와 계좌 수익 난 것만 가지고 본다. 이거 금방 급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주는 차라리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삼성전자. 네 이런 어떤 묵직한 종목의 유동성 충분한 종목이 아니고서는 네. 그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뭐 요즘 보니까 대상홀딩스 우선주 이것도 뭐 많이 매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대상홀딩스도 좀 그런데 지금 테마가 타 있는데 그거마저도 우선주까지 매매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주연 대표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우선주는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끝물일 때 이럴 때 우선주들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는데 최근 우선주들의 성향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홀딩스 우 이런 거 테마적인 부분이 엮여서 이제 급등이 나오는 거고 이유가 있어서 이제 급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덕성우 이런 것도 이제 정치 테마 뭐 엮여서 초전도체 엮여서 이런 것들로 이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본주가 좀 강하게 어떤 모멘텀을 탔을 때 좀 더 시총이 가볍고 적은 돈으로 이제 주가를 이렇게 펌핑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이제 수급이 쏠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장에 그냥 좀 돈이 많이 없구나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지. 요걸 들어가서 내가 뭐 대박을 내봐야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쪽박차기 딱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OX 질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O, 테마주는 X라고 한번 정해서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투자 의견 올려주시죠. 네, O랑 X 이렇게 지금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김민수 대표님은 이제 새내기주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거 제가 답을 제대로 안 드렸습니다. 둘 다 싫어하실 것 같은데. 네. 제대로 답을 안 드린 이유가 네. 그냥 단기 매매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돈 되는 거 다 해야 됩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돈 되는 거 다 하는데 그냥 딱 요만큼만. 그러니까 오늘 뭐 만약에 뭐 상한가 들어갔는데 네네. 아유 내가 10%밖에 못 먹고 저 상한가 들어갔어. 아이고 배 아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네. 난 요만큼만 본 거거든요. 그것만 보고 챙기고 그다음에 뭐 오늘 계좌 손해 났습니까? 수익 난 거거든요. 네. 남들은 상한가 갔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배 아파하시면은 주식 못 하십니다. 그냥 내가 본 것만 보고 내가 딱 하고 와 난 이걸로 그냥 오늘 소고기 사 먹어야지 기분 좋게 소고기 드시고 그다음 날 내일 준비하셔야겠죠. 네. 더 낫다라고 하게 되면 신규 상장주 테마주 뭘 해야 된다 이게 초점이 아닌 것 같고요. 돈 되면 다 한다. 맞죠? 맞습니다. 네. 어쩐지 OX 고를 때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일단 의견 잘 들어봤고요. 예. 네, 이주연 대표님은 그러면은 테마주 골라주셨는데 이거 답변도 한번 그러니까 말씀해 이제 주시죠. 신규주라고 하면 그냥 뭐 신규주 상장하는 것마다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 짧게 하시고요. 그 신규 상장주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테마들인 것 같아요. 뭐 정치 테마도 아직 일정이 남아 있고 오늘 뭐 새로 나온 뭐 CXL 이것도 실체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차라리 생각을 해서 보시는 게 조금 더 낫겠다. 그냥 조금 더 낫다라는 거지. 어쨌든 둘 다 뭐 단기적인 관점인 네. 변화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답변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